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대학 등록금 이야기입니다. 새학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요즘 대학 등록금 인상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동안 16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다가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사이에 한 30%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 전국에 155개 정도 되니까요. 한 30%니까 한 50개 대학이 한 5% 전후로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기준을 계산하면 한 5.6%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대개 5%에서 전후로 4.9%, 5.1%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머지 70%의 대학들도 사실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근데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대학 등록금을 올리면은 교육부에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5% 올리는 것보다 교육부 지원이 더 절실하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못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대학이 올리고 싶죠. 왜 올리고 싶은지.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등록금 인상 문제가 우리 대학 경쟁력과 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시하면서 교육개혁은 무조건 대학 입시 수능 개혁으로만 집착되어 있는데 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얼마큼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학들 정말 가난합니다. 제가 대학에 온 지 5년이 됐는데요. 제가 방송국, 기존 지상파 방송국이 KBS, MBC, SBS가 망해가는 걸 봤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이게 이제 등록금 인상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최저 경상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의 대학들이 최저 경상비라는 건요, 교직원 월급도 주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 월급도 못 올리고 동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학력 인구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학력 인구가 줄어서 대학이 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학이 가난하다 못해 극빈자가 되다 보니까 인재를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교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 교수도 직원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젊은 박사 학위를 마친 사람이다. 그럼 저는 절대 대학 안 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어렵게 대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미래가 없는 그 환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이 강사 문제가, 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그만큼 대학 교수 자리가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의 청소 노동자 논쟁은 한 10년도 넘었죠. 대학에서 제일 월급을 적게 받는 청소 노동자들 이 분규가 생긴다는 것은요, 대학이 그만큼 그렇게 적게 주는 월급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6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등록금을 동결했죠. 그러면서 지난 16년간 물가는 거의 40% 인상됐는데 등록금은 계속 동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예산이 40%가 삭감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물가가 증가하니까. 비용은 증가하는데 수입은 먼저 버리니까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극빈대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직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 청소 노동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매년 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수상황은 왜 이렇게 대학이 가난해졌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 20년 넘게 동결을 했다가 도쿄대가 2023년에 20년 만에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이게 일본의 대학들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대학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일본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20년 전부터 거의 등록금을 동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되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학 등록금도 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학들이 최고였죠. 도쿄대를 비롯해서 세계 대학 상위권에 도쿄대는 거의 뭐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도쿄대를 빼놓고는 거의 존재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도쿄대도 세계 대학 랭킹에서 거의 7, 80권으로 떨어졌고요. 주로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하고요, 중국의 대학들, 그리고 홍콩 대학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한국은 서울대가 간신히 6, 70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나머지는 100위권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한두 대학이 들어가다 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만큼 대학 재정은 학교 경쟁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대학 혁신에 많이 해이죠.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인데 학교에서 인공지능 가르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학교에서도 뭐 여러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뭐 메타버스도 해야 되고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그러한 혁신의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들이 정말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더라고요. 그럼 그 발표할 때 제가 가서 들어보면요, 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거 돈 드는 건데 돈을 어디서 가져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 교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거의 90%의 대학들이 교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학은 망해가는 겁니다. 인력 우수한 교수 절대 못 뽑습니다. 다 해외로 나갑니다. 너무 조건이 안 좋으니까. 직원도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학교가 혁신을 계속 해나가거든요. 직원 우수 인력 뽑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돈이 있어야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걸 미국 대학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 대학은요, 세계 대학 순위 10위권에 7개, 8개가 미국 대학입니다. 영국 대학이 한두 개 들어가고, 그리고 20위권으로 가면은 거의 60%가 미국 대학입니다. 그리고 50위권으로 가도 거의 절반이 미국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 대학들이 훨씬 역사가 깊고 경쟁력이 높죠. 미국 대학도 유럽 대학들을 다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유럽 대학들은 13세기부터 생겼잖아요. 1200년대부터 생겨서 정말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인데, 유럽의 그런 대학들이 왜 나중에 생긴 미국 대학들한테 뒤졌냐 이거죠. 이게 돈입니다. 미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855년에 미시건 주립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격적으로 대학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혁명, 기계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미시건 주립대를 처음 만들었고요. 1855년에. 1862년에 저스틴 몰이라는 의원이 몰이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농학을 연구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땅도 주고 자금도 지어주고. 그래서 이때 이 주립대학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땅도 많이 부여받았고요. 돈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립대학 중에는 MIT 그리고 코넬 대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넬 대학은 농업대학으로 유명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UCLA부터 미시건 주립대, 이런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된 것이 이 몰이법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사립대학은 1867년에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되면서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에서 현대대학으로 모범 모델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이걸 쫓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찰스 엘리엇이 이 사립대학 하버드의 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때부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얻기 시작했고요. 주립대학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학들이 학비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30년간 미국의 물가는 120% 올랐는데요. 학비는 260%나 올렸습니다. 거의 뭐 2.5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우리하고는 반대죠.
1년 학비가 지금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1억 한 5천만 원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도 기숙사비까지 하면 거의 1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기숙사 다니면서 가려고 그러면요, 1년에 1억 5천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버드를 보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죠. 아무나 못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의 기금은요, 지금 77조 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77조 원. 예일 대학도 한 70조 원 됩니다. 되고, 프린스턴이 한 50조 원, 스탠포드도 한 53조 원. 이렇게 사립대학들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이 유명 대학들은 거의 몇십조 원씩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안 받아도 이 기금만 돌려도요, 이 기금은 무슨 학비를 받고 또 누구한테 기부를 받아서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운영팀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계속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불리고 학비는 이게 명목상 올려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년 학비가 1억 5천만 원이지만 이것을 다 내는 학생들은 20%가 안 됩니다. 거의 70%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거든요. 그 집의 1년 연수입이 2억 원이 넘어도요, 일정 부분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명목상 학비는 계속 올려주는 거죠. 올려서 미국의 대학들이 그거에 맞게 기부금을 받고 그걸 불리고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된 겁니다. 유럽 대학을 한번 보자고요. 유럽은 그나마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영국 대학들이 런던 대학, 정경대학 같이 영국의 대학들이 그나마 미국 다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죠. 옥스퍼드도 기금이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12조 원 정도 되고 캠브리지가 한 7조 원, 옥스퍼드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데 미국에 비하면은 정말 훨씬 작죠. 반면 유럽 대학들이 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냐 이거죠. 그것은 유럽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지만 이 사회주의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등록금도 잘 안 내고 등록금도 안 받고 이 기부금 문화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파리 대학 같은 경우가 한 20.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학보다도 한 5배 적죠. 더 적고 그렇거든요. 요즘 칭화대, 북경대 이런 중국 대학들, 싱가포르 국립대 이런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본 대학들이 떨어지고 칭화대학이 8.7조 원입니다. 거의 영국 대학들하고 맞먹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적지만요. 북경대학은 공립이니까 이 적립금을 못 사지만 1년 예산이 3조 5천억입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한 1조 8천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경대학이 서울대보다 한 2배 많죠. 도쿄대학의 기금이 3.7조 원. 그러니까 중국의 칭화대학의 절반도 안 됩니다. 도쿄대학이. 그러니까 일본 대학들이 어려워져야 하는 이유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3조 원인데 여기는 이제 국립대니까 정부 지원이 많죠. 그러니까 예산이 3조 원이니까 서울대보다 한 2.5배 되죠, 예산이.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아야 대학의 경쟁력이 생기는데 한국은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이 1조 8천억 원. 그리고 카이스트가, 잘 나가는 카이스트가 1조 원 정도입니다. 1년 예산이. 이걸 비교해 보면은 전국을 대학을 한 5천억 정도 잡으면요, 150억의 대학이면은 10조 원이 안 되잖아요. 10조 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1년 사교육비가요,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2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교육의 투자비가 적은 게 아니라요, 대부분 사교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27조 원은 1인당 55만 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40%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못 받습니다. 저소득층, 능력이 안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40%의 학생들이 사교육도 못 받는 형편, 그런 빈부격차가 많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정책 담당자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유층은요, 평균이 100만 원이지만 훨씬 많겠죠? 사교육비가 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보면 1년 학비가
뭐 1,000만 원이다, 1,200만 원이다. 대학 등록금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학 등록금만 올리면은 기자들도 학생들을 꼬드겨서 학생들 반대한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고 등록금을 올리느냐? 등록금을 마냥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돈이 생겨야 되는데 미국처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동방성정의 확장지향은 교사, 학생, 학교 이 교육 시스템과 학부모, 지학사회, 기업, 정부기관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돈을 벌면은요, 첫 번째가 학교에 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기부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학교에 기부 안 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학교에 기부 안 하고요, 딴 데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 기부가 어려운 게요. 우리는 공동체가 발전이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문화 구조예요. 혈연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식한테 목숨을 걸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은 학교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업이 한계에 부딪힌 것도요. 기업도 어떻게든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를 넘어서요. 지금 3세대가 주축이잖아요. 삼성, 뭐 SK 다, 현대 다 3세대가 있는데 지금 4세대까지 물려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99% 기업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벌이. 이 지분 구조가 지금 투자가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지분 구조가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온갖 편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물려주면서 계속 재판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걸린다고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 이렇게 자식한테 목숨 걸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한테 목숨 거는 우리 문화 때문에 학교에 기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화를.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대학에 돈을 누가 댈 거냐 이거죠. 누가 될 거냐. 그러니까 등록금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다른 것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이 기본적으로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수입 사업이니까 그것을 매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대학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됩니다. 마치 기업이요. 매년 매출 성장이 안 되면 그 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 심지어 삼성전자는요. 1년 순이익이 10조, 20조, 30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이 순수익이 줄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조금씩 올려줘야 대학의 재정 기반이 생기고요. 그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건 경상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돈을 줘야 되는데 누가 주느냐 이거죠.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정부와 기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정부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하는 것이 이것저것 뭐 국가 장학금부터 혁신 지원금부터 모든 걸 합치면은 20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 많은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요. 정부 지원은 다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직원들, 교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데 교육부에서 주는 돈은 이것은 여기에다만 써라. 이것은 여기에다만 써라. 그렇기 때문에 대학마다 특성이 다른데 여기는 돈이 많은데 여기는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계속 늘려야 하긴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업이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이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이 나오면 그게 또 기업의 인재로 가니까 서로 동반성정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도 정말 경쟁하냐고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생성AI 때문에 날리면은 거기에 또 뭐 몇 조씩 쏟아봐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로 기업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또 하나 대학을 운영하신 분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총장님들이 왜 대학 총장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이게 3년 동안 특파원으로 취재해 보니까요, 거의 미국에 4,000개가 넘는 대학이 있거든요. 전국 곳곳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전역에 곳곳에 대학의 연구소, 대학들을 많이 취재를 다녔거든요. 가보면요, 총장, 학장들은 학교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얼굴 보기 힘듭니다. 이분들은요, 밖으로 돈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요, 총장이 하고 학교 담당자들이 동문들을 우선 만나야 된다. 맨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학교 동문들은요, 가난해서 기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동문들이 한테 돈 받아서 그걸로 학교 재정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 문화를 만들려면요, 이 동문들이 누구나 10,000원씩 이렇게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돈 많은 사람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는데 자기가 쪽팔리게, 그죠?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냈는데 난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10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1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시오 그러면 안 냅니다. 그런데 누구나 내고 있으면요, 동창들이 내고 있고 친구들이 내고 있는데 내가 안 내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대학이 가난하면 대학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대학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이 망합니다. 대학이 망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은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세계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미국만 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대학이 잘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것도 중국의 대학들이 잘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살리려면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는 계속 지원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그 시스템을, 당연히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은 매년 3%라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조건을 걸지 말고 대학에서 대학 특성에 맞게 마음대로 돈을 쓰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대학에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당국자들은 학교는 놔둬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부터 이 리더들은 밖으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돈 안 줍니다. 학교가 가난하면 절대 학교 혁신은 안 이루어진다.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